아름다운 제주도에서 짜증 섞인 표정의 한 여자가 음료를 볶고 있는데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운수 한번 지리는 날이었죠.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가려던 그때 또 다른 남자가 자판기로 향하고 저기요, 그거 고장이에요. 고장을 알려주지만 그거 고장이라고요. 방금 전에 내 돈도 먹었어요. 개무시를 합니다. 되게 고집 있으시네. 그런데 존나 잘 나왔죠. 심지어 내 것까지 2개입니다. 방금 전에 1,000원 넣었는데 2개 나왔죠. 그럼 그거 하나 제 거 같은데. 헌데 그야말로 벌레 취급을 하죠. 제 거 같다니까요. 주고 가셔야죠, 그거. 또 흔하디 흔한 드라마 나쁜 남자 컨셉인가 했는데 이번엔 또 의아한 표정과 함께 음료를 건넵니다. 감사합니다. 저 그냥 가시는 줄 알고. 심지어 맞죠? 어제 바닷가에서. 불과 어제 본인에게 친절한 호의를 베풀었던 남자였죠. 어제는 감사했습니다. 이거 되게 어렵게 구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또 대답조차 안 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람을 빤히 보고 대꾸도 안 하고 뭐야? 이어서 남자가 낀 카메라엔 그녀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죠.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몇 분 전 여자의 이름은 정모은. 미소가 안 되냐? 만년 배우지망생이었습니다. 아유. 아니 미소가 좀 어색하셔가지고 다른 분으로 교체하시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저 잘할 수 있습니다. 열정만큼은 세계 최고였지만 진짜 잘할 수 있습니다. 재능은 다소 부족해 보였죠. 다시 갈게요. 그리고 무슨 연유에서인지 곳곳을 찍고 다니던 남자 진우에게 혼자 뒤쳐져 남아있던 모은의 모습이 느낌있게 포착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니, 갑자기 역할이 없어졌다뇨. 한순간에 배역을 잃어버렸죠. 죄송합니다. 제주도까지 날아온 그녀에게 주어진 기회는 제가 처음에 한 번, 아니 한 2번 정도 버벅거리긴 했지만 딱 2번이었습니다. 아, 심지어 그 역할마저 여자 4번이요? 한역이었죠. 아, 예, 알겠습니다. 감독님이 저 찾으세요? 네. 왜요? 그 스카프는 좀 주고 가실 수 있냐고. 마음에 쏙 드신대요. 지금 조 감독님 이게 어떤 스카프인지 아세요? 제가 이 역할을 위해서 그래서 그거 얼만데요? 예? 싫어요. 안 팔아요. 예? 저기요! 그렇게 최악의 기분인 상태에서 자판기 앞 진우와의 2번째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한편 뭐? 지금 집에 온다고?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기겁을 하는 한 여자, 나 간다니까 그렇게 좋냐? 모은의 룸메 지유였죠. 그럼 그녀는 오늘 모은이 나간 틈을 노려 너가 없으니까 너무 허전하고 썸남과의 뜨거운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가서 그냥 오는 거 또 그 제주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너. 됐어. 승무원 8년 동안 지겹도록 왔었는데 뭐. 그건 일이고 지유의 다급함과 너 진짜 열심히 달려왔잖아. 그래서 하늘이 마음의 여유가 없는 너한테 좀 쉬라고 특별한 선물을 주신 거라고 난 생각해. 오로치마로 뺨치는 새치어에 누구야? 집에 오기로 한 사람? 모은은 곧바로 눈치를 까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 오지. 이게 모은아 오늘 절대 집에 오면 안 된다. 정말 널 위해서야. 내 맘 알지? 그렇게 제주도에서 강제 체류를 하게 된 그녀였지만 막상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니 너무나 힐링되는 명물 제주도였습니다. 그렇게 점심을 먹던 중 줄곧 진짜 사람인 줄 알았던 것이 벽화구나. 벽화였다는 것을 깨닫죠. 안 그래도 저것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그리고 마음대로 지웠다가 문제될까봐 놔두고 있긴 한데 그 그림엔 왜요? 어떤 남자가 한동안 저기 저러고 와 있었거든요. 누굴 기다리는지 물어도 대답도 없고 뭐 육지 사람이다, 사업 실패하고 도망왔다, 소문만 무성한 채로 얼마 전에 죽었어요. 아주 딥한 사연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저 그림은 누가 그린 건데요? 심지어 몰라요. 저런 고퀄의 그림을 며칠 전에 아침에 가게 문 여는데 밤사이에 그려져 있더라고요. 불과 하룻밤 사이 누군가 그려놓은 것이었죠. 맛있게 드세요. 네. 그렇게 사연을 듣자 더 묘한 감정이 몰려온 모우는 벽화 앞으로 다가가 사연 어린 이 작품에 포스트잇으로 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리고 때마침 이 모습을 발견한 진호와의 3번째 만남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아, 법 좀 합시다.
뒤에서 아무리 경적을 울려도 안 들려요? 지나갈게요 좀. 들은 채도 않더니 저기 뒤에 모은이 손짓을 해주자 그제서야 움직이죠. 그랬습니다. 그는 청각장애가 있던 것이었죠. 모은은 이제야 그간 그가 보여주었던 이상한 행동들이 모두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저 자신의 시점으로 바라봤기에 이상했던 것이었죠. 한편 같은 시간 지우의 필살 요리가 완성되고 이건 된 거다. 때마침 그의 썸남도 도착한 듯 보이는데 그와 동시에 네, 사랑해. 그녀의 톤도 58,000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누구냐 너? 썸남이 아니라 뭐야? 너 또 휴가 나왔어? 갓 전역한 모은의 친동생 당장 정모다 모담이었죠. 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아니 신고하지 마. 야 조용히 해. 어딜 들어와. 야 제대로 했으면은 부모님한테 가서 인사를 드려야지. 그 알아 뺨치는 절대방을 시전해보지만 전역자의 스피드는 플래시를 초월합니다. 하지만 몇 분 뒤 사고가 났다고요? 어머 어떡해. 다친 데는 없어요? 아 다행이다. 갑자기 발연기를 조지고 있는 지우. 거의 다 와서 접촉사고가 났대. 나름의 메소드를 시전해보지만 너 먹어? 눈치 58,000단 모담은 못 오면 못 온다고 말을 할 것이지. 전화를 씹어? 에휴, 나쁜 놈. 아니거든? 바로 눈치를 까버리죠. 조용히 먹어라. 같은 시간 모은은 한 카페에서 마지막 킬링을 즐기고 있는데 또 진우가 나타납니다. 이 정도면 결혼각 아니. 그렇게 손님, 옷이 떨어졌는데요. 그와의 네 번째 만남이 손님? 이루어지죠. 한편 카페 지하에서 불길한 아마테라스가 시전되기 시작하고 몇 분 뒤 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며 결국 화재로 연결되기 시작하죠. 불행 중 다행으로 지하에서 벌어진 화재였기에 지상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대피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안 들려? 모은을 멈춰서게 만드는 안 들리냐고? 한 문장이 들려옵니다. 곧이어 들리지 않는 진우가 그녀의 뇌리를 스쳐오죠. 두려움이 엄습해왔지만 이대로 도망치면 진우에게 닥칠 운명을 알기에 고민 없이 역주행하기 시작합니다. 빨리 가야 돼요. 그렇게 그를 데리고 건물을 빠져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 갑자기 진우가 멈춰서죠. 빨리 가요. 아주 오래전 불과 관련된 끔찍한 트라우마를 지니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은의 불보다 따뜻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표정과 괜찮아요. 괜찮아. 빨리 가야 돼요. 나지막한 설득이 그의 정신을 되찾아오고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던 스카프를 서슴없이 그에게 씌워준 채 함께 탈출을 시도하죠. 몇 시간 뒤 정모님, 검사 결과 이상 없으니까 가셔도 되고요. 정신을 차린 모은의 옆엔 진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괜찮은... 그렇게 둘의 첫 대화가 이루어지죠. 고맙습니다 도와주셔서, 그리고 무사해 주셔서. 이 짧은 대화 속에서도 그의 따스한 인성이 느껴집니다. 그때 지리는 타이밍에 울린 위장이 야속해지지만 소리가 안 들리는 그에겐 그저 걱정으로 다가왔죠. 하지만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진우의 첫 미소가 방안을 채웁니다. 그렇게 밥을 먹으러 나오지만 없어요. 주변엔 아무것도 없었죠. 무슨 편의점도 하나도 없고. 그걸 왜 이제 말해? 그런데 모은의 말을 알아듣습니다. 지금 내가 한 말 들었어요? 비록 들리진 않지만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왔기에 상황에 대한 맥락이 주어진다면 입 모양을 보고 입모양만 보아도 조금은 알아들을 수 있었죠. 아, 그리고 진우가 말한 아직 열었다는 곳은 그의 캠핑 장소였습니다. 하나 더. 묻고 더블로 가. 2개.
이어서 제주도 바닷바람과 함께 먹는 미슐랭 3스타 안무로 지리는 라면 먹방이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젓가락질을 못한 커여운 그녀를 보며 아빠 미소가 절로 지어졌죠. 뭐예요? 방금 그 표정. 방금 비록 들리지 않는 그였지만 활기 넘치는 에너지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촬영하는 거 봤어요? 모온도 진우에게 오랜만에 힐링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게 뭐예요? 진우 또한 무슨 뜻인데요? 만년 단역인 모온에게 더 큰 힐링을 배우. 가져다 주었죠. 그때 지리는 타이밍에 작가는 이미 소나기가 실현되고 둘의 거리는 더더욱 가까워집니다. 감사합니다. 그림 그리시나 봐요. 누구나 놀랄 엄청난 천둥 소리도 그에겐 그저 밝은 섬광에 불과했죠. 그렇게 그녀는 진우의 입장이 되어봅니다. 소리 없이 내리는 비도 나쁘지 않네. 몇 분 뒤 비가 그치고 작별의 시간.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느려지고 다 왔어요. 오늘 감사했습니다.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둘은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괜찮아요. 그날 밤 아니네. 미안하다. 모어는 수어를 검색해보고 그의 마지막 말을 해석해보죠. 다치게 해서 미안합니다. 마지막까지 따뜻했던 그의 마음씨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 진우의 머릿속도 모온으로 가득 차 있었죠. 다음날 아침 서울로 돌아갈 채비를 마친 모온에게 여기. 아까 어떤 남자분이 놓고 가셨어요. 키 크고 말을 못 하시는 것 같아. 진우의 마지막 선물이 전달됩니다. 너무나 기분 좋은, 그렇기에 더욱 아련한 저는 생각만으로 미소를 짓게 만드는 그와의 인연. 3주 뒤 무색무취의 일상으로 돌아간 그들. 반복된 하루 속에서 왠지 모를 기시감을 느끼지만 둘의 인연은 끝난 걸로 보였죠. 그리고 다음날 오는 딸내미는 살아보겠다고 용을 쓰고 있는데 오늘도 가장 일찍 나와 연습하고 아니다. 커피까지 돌리며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지만 잘 마실게요. 명주 역할은 펑크나도 걱정 없겠어요. 모은 씨 있어서. 그냥 만년 써 보였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편 그날 저녁 진호는 제주도 사진을 정리하고 있는데 아련함만 가져다주는 그녀의 사진을 보고 미련 없이 삭제를 하려 하지만 쉽사리 손이 떨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모은도 아직도 그가 남긴 마지막 선물과 글귀를 보며 에너지를 얻습니다. 심지어 모은 그 아련함을 왜? 아, 이게 배우라는 뜻이래. 갑자기 수호는 왜? 그냥 배워두면 쓸 데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수어를 배우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었죠. 빨리 안 나오면 내가 당면 다 먹는다. 알았어. 다음날 사실 그들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진우가 농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림 수업을 하는 곳과 생계를 위해 알바 중인 모은의 카페는 불과 50m 거리였죠. 그날 오후 너 누게 해주는 사람한테 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준비했던 알잖아. 오디션을 진행 중이었죠. 너 은둔 얼굴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짧은 시간에 이 긴 대사를 어떻게 다 외웠지? 그냥 열심히 하니까 저절로 외워졌나 봐요. 그리고 드디어 열심히 한 티가 나요. 그녀에게도 길이 뚫리는가 했는데 근데 우리가 연기 보자고 했지 암기 실력 보자고 했나? 충분히 상냥히 말할 수 있는 걸 열심히 하는 사람은 뭐랄까 난 재미가 없어. 단 1의 배려도 없는 수고했어요. 비수를 꽂아버립니다. 저기 모은은 기분이 상한 걸 넘어 제가 부족할 수는 있지만 열심히 한 게 잘못된 건가요? 정말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죠. 정말 궁금해서 그래요. 그러자 면접관은 사랑 안 해봤어요? 10년 된 남자친구가 바람을 폈는데 달달 외워서 준비한 말 하듯이 그게 되나? 비수를 넘어 정모훈 씨 연기가 딱 그랬다고요. 대창을 꽂아버린 겁니다. 내 말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면 지금이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 인정해주는 그런 일 찾아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만 나가보세요. 며칠간 하루 종일 준비한 그녀의 노력이 그저 비웃음거리로 전락해버린 순간이었죠. 승무원 출신이면 당장이라도 쓰레기통에 꽂아버리고 싶지만 그럼 정말 꿈을 포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진우는 한 포스트잇을 꺼내보는데 그가 그린 벽화 앞에 모은이 남겼던 쪽지였죠. 그 따스한 마음씨는 3주가 넘게 지난 지금도 진우에게 깊은 여운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최악일 수 없는 하루를 보낸 모은에게도 그와의 추억이 유일한 힘으로 다가왔죠. 나 배우란 말 처음 들어봐요. 보조 출연, 단역, 엑스트라. 그들도 모두 뭐 그렇게들 말하니까. 다 같은 배우인데 배우라고 불러줬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편견이 없는 진우를 제외하곤. 너무 시끄럽다, 서울. 그렇게 터덜터덜 집에 가는 길, 아주 익숙한 지금 이 순간 가장 그리웠던 옆모습이 눈에 보이죠. 하지만 아쉽게 놓쳐버리고 그와의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싶었는데 그들의 5번째 만남이 아니 필연이 이루어집니다. 모어는 그동안 틈틈이 연습해왔던 안녕하세요. 수어로 인사를 건네죠. 그리고 이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진우에게 노력해야 하는 건 평생 남에게 맞춰오던 그에게 당연히 내 몫이라고 생각했다. 깊은 울림을 줍니다. 세상엔 노력하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처음이었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 누군가 다가와 먼저 인사를 건넸다. 나를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다고. 준비한 말을 천천히 하고 난 뒤엔 웃었다. 가벼운 인사 몇 마디에 무슨 생각이 그리도 많이 하는 듯이 나를 보고 웃고 있었다. 그렇게 같이 거닐게 된 그들은 그림 주신 거 고맙습니다. 모원이 공부해온 수어를 바탕으로 이전보다 수월한 대화를 나눕니다. 제가 제일 처음 배운 수어가 뭔지 알아요? 그녀의 첫 단어는 배우. 본인의 간절한 꿈이었죠.
그날 밤 이름만 봐도 광대가 승천하는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풋풋한 설레임. 번호를 땄다고? 네가 번호 교환이라고 좀 해줄래? 그 누구보다 모혼을 잘하는 지우는 언제부터 네가 이렇게 자기 주도적인 인간이 됐지? 이 사실을 믿기지 않으면서도 배우 되겠다고 회사 때려쳐. 마음에 드는 남자 쫓아가서 번호 따. 진짜 훌륭하다. 대견하기도 했죠. 그런 거 아니라니까. 제주도에서 만났던 사람을 동네에서 다시 만나니까. 아, 인연이다 싶었어? 됐어. 아니 어떤 남자길래 네가 번호를 따? 정우성이다 이르는 잘생겼어? 키 커? 어깨 넓어? 그런 거 아니라니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잠이나 자. 어떻게 자 내가? 너 지금 내 숨 도는 거 같은데? 내가? 너 지금 얼굴 빨개졌는데 지금? 안 빨개졌는데. 아닌데? 너 지금 여기 이마에 핏줄 섰는데 여기 지금? 어디? 같은 시각 진우도 그녀를 떠올리면 미소가 절로 지어집니다. 다음날 갓 전역한 동생을 마중 나간 모우는 아 그 조한이 형은 잘 지내? 그러게. 그러고 보니까 연락 안 한 지 좀 됐네. 신경 좀 써라. 형이 누가 있어? 저번에도 과로로 쓰러져서 좀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며. 요즘 청년 고독사가 점점 늘고 있다는데 정말 야 정모담, 넌 꼭 말을 해도 알아서 가볼게. 가보면 되잖아. 절친 조한의 생사가 나니 근황이 궁금해지고 그의 집에 찾아가 보는데 그 입구부터 어마어마한 더티클래스를 보여준다. 이어서 조하나. 불러도 대답이 없자 그냥 들어가 보는데 조하나, 나 들어간다. 그의 방에 들어서자 여전한 클라스와 함께 싸늘하디 싸늘한 그의 모습이 조하나. 발견되죠. 조하나. 심지어 혈흔이 낭자합니다. 조하나. 어떡해. 모는 급하게 119에 신고를 하는데 네, 여보세요? 여기 사람이 쓰러졌거든요. 네. 위치가 어디세요? 여기 주소요. 여기 주소가. 송지동 네, 성지동. 노블 퍼스트지. 노블 퍼스티지. 그냥 잠든 것이었고 혈흔이 아니라 와인이었죠. 죄송합니다. 수고하세요. 에이씨. 밥 먹고 가. 그렇게 해프닝이 종료되고 집에 가기 직전 성공한 작곡가인 주한에게 오늘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았던 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재미가 없어. 안 궁금해. 이 말 어떻게 생각해? 꽂혀있던 비수에 대한 의견을 구합니다. 조금 기분 나쁘지? 너 나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니까. 그런데 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재밌으니까 미쳐서 하는 거지. 뼈를 때리는 답변이 돌아오죠. 그날 저녁 꾸겨놓은 대본을 보며 생각이 많아집니다. 너 지금 무슨 생각해? 그냥 내가 뭐에 막 미쳐본 적 있었나? 응? 뭐 일이든 사랑이든. 너는? 그런 적 있어? 나야 뭐 술 먹고 미쳐본 적 많지. 짜잔! 마시고 죽어보자고. 그치? 괜한 건 없다 내가. 야,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맥주나 마시자. 이렇게 많이 사왔어. 내 연료야. 뭐야? 이 새끼야? 허나 그 무엇이든 연주. 내 걱정하는 척하지 마. 죽을 만큼 때려놓고 아프다고 물어보니? 맞아? 잘한다. 진짜? 정해진 정도는 없고 네가 다른 사람이 좋아졌다는데 내가 무슨 수로 괜찮을 수 있겠어? 마셔. 한 번뿐인 인생 조금은 즐기며 살아도 괜찮은 것이었죠. 다음날 안녕하세요. 순수한 이웃 꼬마와의 반가운 인사. 아저씨 고양이 키워요? 귀엽다. 근데 아저씨는 고양이를 어떻게 불러요? 이제 고양이예요? 준이야. 빨리 가자. 할머니, 이게 뭔지 알아? 하지마. 아저씨는 고양이를 이렇게 부른대. 그만해. 너 바보야. 나 바보 아니야. 비록 진우는 듣지 못하였지만 알았어, 가자. 입모양과 표정 그런 거 흉내낸 거 아니여. 그리고 분위기로 어찌 보면 일반인보다 더 많은 것을 느낍니다. 그날 오후
진우가 앨범 표지를 그려줬던 가수의 프로듀서가 인사를 오는데 음반 직접 드리고 싶어서 뵙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앨범 발매 기념으로 공연을 하는데요. 다소 난감한 표정으로 여기 실례가 안 되면은 그에게 콘서트 티켓을 건네죠. 예. 그리고 이에 또다시 그녀가 떠오릅니다. 제주도에서의 그날. 아, 지금 저기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고 있어요. 모은이 좋아한다던 노래. 이 가수 알아요? 정말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 그녀가 좋아한다는 가수의 콘서트였죠. 같은 시각 지우의 직장에 찾아온 모은은 아니 청각장애 있는 분한테 사무실 번호로 전화를 해댔으니 그 연락이 돼. 왠지 낯익은 센터에 새로 오신 쌤 한 분이 전혀 못 들으시거든. 그녀의 묘사를 듣게 되는데 3층에서 농인 학생들 가르쳐. 서영아 실기서. 들으면 들을수록 남자 작가님인데 되게 분위기 있다. 왠지 모를 기시감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엄청 커. 진짜 한 3m 되는 것 같아. 그 이름이 뭐라 그랬지? 차진우. 말도 안 돼. 뭐 어떤 부분이 말이 안 되는데? 아니, 말이 되지. 너무 말이 되지. 이번엔 필연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그를 찾아 나섭니다.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여기서 일해요. 그녀의 수어 실력은 저는 건너편에 카페에서 일하고. 이제 어느덧 네.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할 정도였죠. 그리고 진우는 용기 내어 티켓을 건넵니다. 좋아하는 이게 뭐... 누가 이걸... 그래서 그랬구나. 또한 어떻게 소리를 못 듣는 사람도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이 존재했죠. 진동 울림. 이에 모은도 그럼 이거 같이 가요. 용기를 내 말해봅니다. 진우도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동안 수많은 편견과 상처를 경험했을 그는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거절을 하죠. 왜요? 하지만 같이 가요. 긴장 뺨치는 모은은 4달러. 그냥 밀어붙입니다. 사실 그가 듣는 노래의 현장은 이러했죠. 어린 시절 고장난 줄 알았던 피아노에 귀를 대봤을 때 느껴지던 진동. 처음으로 느꼈던 아마도 그 순간 어렴풋이 깨달았던 것 같다. 내가 듣지 못할 뿐 세상은 여전히 엄청난 소외감. 시끄럽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는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죠.
그렇게 어느덧 내일 약속 하시죠? 약속은 내일로 다가오고 첫 콘서트란 것도 설레었지만 다른 것이 더 설레옵니다. 다음날 내색은 안 했지만 오늘은 진우가 고대하던 날짜 배우님과의 콘서트 약속 날이었죠. 같은 시각 할머니와 숨바꼭질을 하던 이웃 꼬마가 안녕하세요. 진우에게 인사를 건네던 그때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아이를 유혹하고 냐옹 냐옹. 진우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몇 분 뒤 작품을 옮기던 진우는 신발을 같이 밀어넣어버리는 작가의 억까를 당하게 되고 소리가 안 들리는 그에게 본인의 집은 당연히도 혼자만 있는 장소로 느껴졌죠. 하필이면 오늘 불길함이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시각 모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미친 듯이 도전해봅니다. 그리고 그녀 또한 목 놓아 기다리던 약속 진우와의 콘서트 관람. 혹여나 늦을까 2시간도 전에 미리 출발을 하죠. 하지만 같은 시각 진우의 눈에 그제서야 아이의 신발이 포착됩니다. 그 시각 밖은 이미 아이의 실종으로 온 동네가 난리가 난 상태였죠. 우리 시원이 좀 찾아줘요. 하나 상황을 알 리가 없는 진우는 집에서 자고 있는 아이를 발견하고 해맑은 인사를 나누지만 곧이어 차진우 씨, 불길한 노크소리가 차진우 씨, 들려온다. 차진우 씨, 차진우 씨 계십니까? 묵묵부답인 그 경찰입니다. 아니 묵묵부답일 수밖에 없는 그 차진우 씨, 차진우 씨. 이 경찰의 노크소리와 언행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하고 겁먹은 어린아이는 울음을 터뜨리게 되죠. 이어서 그 울음소리가 새어나감과 동시에 그제서야 특수배를 누르는 경찰. 그를 본 진우가 문을 열었을 때 나는 그는 이미 눈으로 소리를 읽는다. 사람들의 표정에서 수많은 목소리들이 들려온다. 종종 이유도 모른 채 저기의 찬 얼굴들을 마주하게 되지만 당신을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범죄자가 되어 있었죠. 시선을 피하지 않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의 눈도 내 말에 귀 기울여 줄 테니까. 진술 거부할 권리 있습니다. 체포 적부심 청구할 수도 있고요. 경찰서로 가시죠. 하필이면 약속 시간 직전. 게다가 핸드폰을 챙길 새도 없이 끌려온 상황. 야속한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지만 그에 대한 조서는 여전히 1도 진행되지 않고 있었죠. 통역사가 오고 계시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단호하게 필담 진행을 요청해보지만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 도움을 드리려는 거니까 조금만. 예? 원활한 조사는 개뿔. 실상은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75조 정신적으로나 언어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조사할 때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을 참여시켜야 한다고요. 유도리 없는 규칙 관철로 인한 딜레이였습니다. 약속 시간은 벌써 30분이 훌쩍 넘은 상황. 심지어 거기서 30분을 더 기다려도 아무런 진전이 없자 진우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소리를 내어봅니다. 그때 2시간의 기다림 끝에 통역사가 도착하지만 늦어서 죄송합니다. 길이 너무 많이 막히네요. 아이가 집에 들어온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경찰은 5시간을 있었는데 몰랐다고요? 오직 자신의 관점에서만 사건을 바라보죠. 같은 시각 이미 1시간이나 넘게 기다리던 모모는
기약 없는 마지막 문자를 남기려 한다. 그리고 몇 분 뒤 진우는 뒤늦게 달려가 보지만 이미 콘서트조차 끝나갈 시간. 모은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을 리 없었죠. 그런데 서울에서의 그들의 첫 번째 필연이 이뤄졌던 것처럼 이번엔 그녀가 진우의 뒤에서 다가온다. 혹시나 했더니 진짜 있었네. 왜 이렇게 늦었어요? 무슨 말이든 하고 싶었다. 아무리 소리를 높여도 내겐 들리지 않는 세상의 소리처럼 나의 언어가 그녀에겐 소용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는 한없는 미안함과 함께 무작정 그녀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들을 쏟아내보죠. 그리고 다는 모르겠지만 공연 못 봐서 미안하다는 거죠? 잘못된 해석이었지만 사실은 올바른 해석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공연 대신에 화 한 번 내지 않고 내 노래 들어볼래요? 손 좀. 평생을 남에게 맞춰 살아왔을 진우에게 오직 진우에게 맞춘 진우만을 위한 저물어가는 하루의 끝 맞춤 콘서트를 열어준다. 그대 걸음 따라가 지난번 그가 진동과 울림으로 음악을 즐긴다는 말을 흘리지 않고 새겨들어놨던 곳이었죠. 그가 던지는 말들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경청하는 그녀였습니다. 나는 눈으로 소리를 읽는다. 그건 눈을 깜빡일 때마다 세상과 단절되는 시간이 찾아온다는 뜻이다. 몇 초에 한 번씩 세상이 끊어졌다 이어지는 그 짧은 시간 사이 손끝에서 노래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노래가 끝날 때까지는 아무 걱정 없이 눈을 감고 있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처럼. 방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많을 것 같다는 생각. 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드라마
사랑한다고 말해줘. 오랜만에 정말 잔잔하면서도 깊은 여운을 주는 힐링 드라마였는데요. 특히 진호의 시선에서 청각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일상과 애로사항을 너무 훌륭하게 고증해서 진짜 처음으로 몰랐던 부분들을 많이 알게 되고 배우며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점이 작품의 신선함과 재미에도 한몫했다고 보고요. 또 명불 배우 신영빈의 연기도 연기였지만 배우 정호성의 대사 없는 표정 연기가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혹자는 말 한마디도 안 하는데 개꿀 빨았네라고 할 수 있지만 실상은 말 한마디 없이 얼굴과 표정만으로 연기하는 게 더 어려우면 어려울지 결코 쉽지 않은데요. 실제로 60년 연기 경력을 자랑하는 김혜자 선생님도 마더 촬영 당시 형언할 수 없는 표정이라는 봉준호 감독의 디렉션이 너무나 어렵게 느껴 눈물을 훔쳤을 정도였죠. 근데 이 작품에서 진우가 느끼는 수많은 감정들을 완벽하게 표현하는 정우성 배우의 감정 연기가 너무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얼굴로 말해야 되는 이 진우에게 완벽한 캐스팅 효과. 이 드라마의 가장 큰 장점은 깊은 울림을 주는 명대사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작품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던 진우의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 누군가 다가와 먼저 인사를 건넸다. 지린 독백대사로 마무리되는 기승전결 구성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최근 만연한 자극적인 소재 그리고 빠른 전개와는 완전히 대비되는 작품이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가뭄의 단비처럼 느껴졌고요. 생각할 거리와 여운을 주면서도 재미까지 보장하는 훌륭한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손으로 말하는 화가 진우와 마음으로 듣는 배우 모은의 아름다운 사랑을 다룬 정통 클래식 멜로 사랑한다고 말해줘 1, 2화 소개 영상이었고요. 매주 월화 밤 9시 지니TV와 ENA 채널에서 공개되며 디즈니 플러스에서 감상하실 수 있다는 것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개야. 누구인가? 지금 누가 개소리를 내었어? 살락 네 복수 오바나.